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사주학자 석산 박종현입니다. 오늘 제가 풀어드릴 사주는 한국전력공사인데요. 일단 이 사주를 보시게 되면은 년이 신유년, 월이 경자월, 일이 갑신일이에요. 시간을 이게 무진시라고 해놓은 것은 그냥 추측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 또한 사주풀이에 넣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참고만 해두시면 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 시간이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일단 이 한국전력공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봐야 할 텐데요. 얘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역, 유통, 그 다음에 거래, 마진 남기는 일, 그 다음에 거두고, 재생산, 준비를 하죠. 그 다음에 구조조정, 이러한 일을 첫 번째로 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해외 여러 나라들을 거쳐 가지고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전국의 유통망을 가지고 또 전기를 공급하고 사고 팔고, 이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직접적인 사람은 아닌데요. 이게 직접적인 사람을 위하는 일은 없는데, 사람에게 필요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죠. 전기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꼭 없어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전기는 다만 많이 불편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 많이 불편함을 채워주는, 사는데 좀 더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이제 전기를 유통, 공급 해주는 것이죠. 이게 이 한국전력공사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정신적인 지식이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제 필요한, 현재에는 필수적인 그런 에너지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 공사가 한다는 일이죠. 그리고 또 이 한국전력공사를 보게 되면은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객이나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한국전력공사를 보시게 되면 밑에 수많은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계열사들이. 그러니까 얘가 대표인 거죠. 대표다 보니까 하는 일이 보면은 얘 자체도 이제 타이틀, 이제 명예, 문서, 여기에 중점을 두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서를 관리하는 곳이에요. 문서를. 이 첫 번째, 두 번째 일을 하기 위한 문서를 총합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바로 이제 한국전력공사인 것입니다. 얘가 하는 일이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현재 대운에서 하는 일을 일단 알아보고 세운을 봐야 할 텐데요. 일단 오늘도 이제 사주를 보게 되면은 그림부터 딱 봐야 하는데, 간목이 자월에 태어났어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바람이 너무 거세요. 간목이 바람이 거세다 보니까 나오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하면은 저기 어떻게 되냐면, 오너는, 그러니까 이 한국전력공사의 사장이죠. 사장은 길을 못 펴요. 길을 못 피게 돼요. 거기다가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밝음도 없거든요. 그럼 이게 어두컴컴해요, 이 사주 자체가. 그러니까 밀실 야합이 되기 쉽다. 이렇게 되고요. 또 이제 세 번째가 보면은 그나마 이제 저 간목이 뭐 물을 빨아들이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게 따뜻하지가 않아요. 간목 입장에서는 저게 죽으면 물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장이 그러니까 대표자, 이 공사의 대표자, 공사의 대표자는
그냥 말 그대로 허수아비예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어떠한 사람을 갖다 놓더라도 주변 외압에 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점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봤을 땐 이 점수는 한 25점 정도? 100점 만점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도 다 깨져 있고 저 감목에게 대한 최악의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 자체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 사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크게 되기 위해서는. 아니면 내가 이제 거수기 노릇하면서 주변에 맞게,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눈치를 많이 보면서 주변 사람들을 모시면서 주변 환경을 모시면서 살아가면 그나마 명예영달은 얻습니다. 그나마 명예영달은. 근데 그렇지만 자기가 이제 점수로 따진다면 박할 수밖에 없어요. 25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이에요. 얘가 보면은 오너는 사장은 기를 못 피고 밀실 야합이 일어나기 쉽고 또 허수아비 인생이고 또 주변에 외압이 너무 심해요. 보면 사원도 그렇고 이사단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다 외압이 심합니다. 또 이게 이 사주가 웃긴 게 보면 책임자가 정부가 돼 있어요. 이 사주가 공사가 이게 공기업인데 공사는 공기업인데 이 공기업의 책임자가 이 안에 이사단이나 사장단이 아니고 정부예요. 정부. 그러면 정부 마음대로 한다는 소리예요. 이 공기업은 정부가 마음대로 이 공기업을 이제 책임진다. 마음대로 이끌고 가는 거지, 얘가. 그러면 이 공기업은 솔직히 말해서 한국전력공사는 정부의 것이지 이게 기업이나 이제 국민이나 시민의 것은 아닙니다. 이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정부가 다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날짜로 계속 가서는 정부의 간섭을 못 벗어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공기업이 정부의 것이 맞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전력공사가 항상 바뀌는 정권들에 의해서 꾸준히 이제 간섭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섭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사주에 이제 대운에서 보게 되면은 요 38세부터 이제 47세까지 일어나는 대운을 보게 되면은 일단 이제 몸집을 불립니다. 첫 번째로는 얘가 몸집을 불릴 생각을 해요. 몸집을 불리고 싶다. 왜냐? 정부나 이사단의 간섭이 덜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장 자체가 사장의 파워가 은근슬쩍 강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대운 때 앞으로 지금 제가 보니까 9년 정도 남았던데요. 요 9년은 이제 몸집을 불리고 확장하려 하는 성향이 생깁니다. 이 공사가 몸집을 불리고 확장하는 건 좋은데 이게 그 분야가 돈이 아니고요. 명예예요. 명예. 그러니까 명예 이제 타이틀 여기에 이제 몸집을 불리고 싶은 거죠. 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돈 되는 산업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은 돈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해봐야. 그렇게 돼 있고요. 이제 일어나는 일을 몇 가지 보시게 되면은 자유로운 투자가 이제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게 남들에게 맞게 자유로운 투자가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남이 이제 좋다 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죠. 투자가. 또 두 번째가 이제 무역과 유통과 또 산업에서 구조조정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계열사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뭐 여러가지 구조조정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데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있던 산업들을 막 깨부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고 하니까 그게 좀 곤란한 점이 되겠죠. 또 보게 되면 이게 정부 기관이 많이 봐줘요. 뒷배를. 정부의 감찰 기관이 뒤를 봐준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마음껏 해보고 싶겠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일단 자기 계열사들에서 구조조정도 일어나고 새로운 도전도 일어나고 새로운 투자도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문서상으로는 나름대로 이득을 거둘 것이고요. 문서나 계약상으로는. 근데 조직이나 이제 또 정부 기관이나 또 사원들, 직장 인원들, 이 사람들한테는 별로 좋은 일이 안 생기죠. 뭐 사원들은 굳이 뭐 나쁠 건 없겠네요. 잘리는 일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요 대원 때 38대원 때 보면 문서와 계약은 이득, 정부 부처 기관이나 이제 감찰 기관은 기관과의 관계에서는 손실, 손해, 직원들, 사원들은 앞날이 걱정은 되는데 자기들은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취업을 해도 된다는 소리죠. 지금 대원에는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득을 보니까. 그러면 이득이 더 많으니까 뭐 움직이면 되겠죠. 다만 이제 감찰기관들이 자기들 꽁꽁이 속을 좀 많이 밝히니까 좀 멋대로 하려는 성향들이 생기겠죠. 그거 제외하고 나면 뭐 이상은 없고요. 이제 2020년에 보게 되면 일단 문서와 계약상 손해가 생깁니다. 손해가 생기고요. 또 사회 환원에 대한 문제는 자신들이 손실을 보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는 묶였던 게 풀려버리니까 사회 환원에 대한 이제 모든 이제 손실분이 끝나니까 자신들한테는 이제 이득이죠. 시민들한테는 손해고 자신들한테는 이득이고 이제 사원과 거기 이때 취직하고 있는 직원들과의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2020년에) 요 일이 일어나는 게 문서와 계약 상태는 상관이 없고 또 자기들이 이제 힘이 빼던 그런 일들은 끝나니까 이득이고. 그러면 이제 2020년에 정리를 하고요. 이게 현재 보면은
2020년, 2021년, 2022년부터는, 그러니까 2020년과 2021년은 정부 간섭이 심하고요. 정부의 간섭이 심하다. 그러다 보니까 주체가 안 돼요.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뭘 실수하고 있는지, 무엇을 책임져야 되는지 그게 안 되고요. 2020년부터 서서히 이제 자기 자신의 본래 일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전이 정신 차리는 게 보면은 22년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21년은 이제 이 한국전력공사의 주도권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폭주하는 거죠. 20년, 21년까지. 근데 이제 22년 요때가 되면은 이제 실수를 인정한다기보다는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정부에. 정부의 책임이 부각된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인 풀이는 다 해드렸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